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 100억 마스터 플랜 2부 진행의 저는 이화영입니다. 100억 달성 미션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 제한 시간은 없고요. 대신 확실한 전략은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수가 하락은 했지만 뭔가 오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중동 이슈가 있었지만 잘 딛고 일어나서 선방을 해준 그런 하루가 연출이 됐었죠. 아직 이렇게 중동의 리스크가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으로 오늘의 수익을 챙겨볼 수가 있을까요? 그 종목은 저희 방송 50분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희 방송도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장 상황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해 드립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모두 파란불 켜냈습니다. 하지만 유가 증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보다 회복 탄력성이 강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약보합권 손에서 거래가 마쳤고요.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지켜낸 모습이었습니다. 3014.47포인트의 종가 체결합니다. 네, 코스닥 이어서 만나보시죠. 역시나 거래소보다는 그래도 낙폭을 만회해준 모습 들었고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종가 780.79포인트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낙폭을 일부 만회해줬다는 점을 양대 시장이 모두 동일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에서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매매 동향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거래소에서는 역시나 개인의 매수가 오늘 대단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조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었고요. 학습 효과가 제대로 된 그런 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제한적인 물량이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9천억 원대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개인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빨간불 켜졌고요. 외국인 기관은 동반 매도세 보였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관망세였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방향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을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중동의 이슈에도 우리가 3,000피를 사수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어려움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투자 길잡이가 되어줄 마스터님 소개해 드릴게요. 올라운더 마스터 서성민 마스터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도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가까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지금 화면 우측 화면에 보시면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여러분 열려 있으니까요. 저희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방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코멘트과 다양한 시작의 뒷이야기 만들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서정민 마스터의 수익률 결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5월 12일에 공략했던 마스터픽 종목입니다. 아톤이라는 종목이고요. 수익률이 135%가 최고가 기준으로 넘긴 종목이에요, 여러분. 소개하면 계속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에서 13,99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수익률도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있습니다. 5월 26일에 이 종목은 보너스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수익률은 보너스가 아닙니다. 수익률 보니까 114.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르비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역시나 원전 관련주로 계속해서 모멘텀 기대감 반영이 되고 있죠. 역시나 소개하면 52주 신고가 오늘장에서 5,68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제가 리뷰 도와드려 볼까요? 네, 6월 9일 마스터픽 종목 SK 이터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에서 역시나 28,70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수급을 동반해서 그 당시에 이제 탄력도 좋고 모멘텀도 좋다고 했는데 역시나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울산 데이터 센터 구축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도 급등세 그리고 수익률은 31%의 수익을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보면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가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저희 지금 생방송 50분간에만 열려있는 QR코드니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이 QR코드 부분 스캔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익률, 세 자릿수 수익률 낼 수 있는 종목들 이 안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늦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수익률 리뷰까지 도와드렸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옵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진짜 자산 플랜 마스터 플랜 2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코스피에 이어서 나스닥 그리고 이제는 투자자의 마음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고 계신 서성민 마스터 모셔보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저희 수익률 리뷰를 제가 3개나 도와드렸는데 네. 수익률이 진짜 어마어마해요. 네네네. 좀 연락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연락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큰 수익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바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방산, 해운, 석유 오늘 좀 움직이는 것만 봐도 중동 리스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증권사들에서도 처음에는 이거 단기로 끝날 거다. 호르무즈 해협이 무슨 봉쇄가 되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우려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좀.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일요일 날은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제는 그 뉴스를 보고서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의회 안건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물론 최고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데 충분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전에 이제 나스닥 선물이 시작을 했을 때도 1%가량 하락을 했길래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 거의 1조 5천억 원 정도를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지금은 유동성이 모든 걸 이겨내는 시장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 사태가 장기화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성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또 다른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3천선을 깼다가 바로 회복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기관과 외국인들하고 정반대의 포지션이다라고 했겠지만 오늘 올라간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도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패시브 자금으로는 조금 유출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중동발 리스크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의 자금의 이동이 조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폭등을 했고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증시를 판단할 때 저는 되게 냉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포모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포모가 아니라 사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에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마스터님이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 마음까지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짚어드렸지만 개인의 매수세가 정말 든든했습니다. 1조 5천억 원이 넘는 매수세 보여줬고 외국인과 기관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우리 증시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종목으로 압축시키기 전에 좀 같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QR코드가 하나 보이시죠?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가 50분 생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 카메라 스캔하셔서 요거 찍으면 링크 하나가 뜨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마스터님 해주시는 시장의 뒷이야기 조금 더 연결지어서 들어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코멘트 주시니까요. 꼭 들어가셔서 돈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압축시켜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마스터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종목이에요. SK 이터닉스를 준비해 봤는데 이 종목으로 수익을 정말 잘 내주시기도 했는데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SK그룹이 최대 클라우드 업체 이제 아마존과 함께 울산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종가를 보니까 27%가 넘게 종가가 또 오르면서 체결이 됐는데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 종목은 앵커님한테도 의미가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첫 방송 때 제가 마스터픽으로 제시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되게 반가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설명해 드렸을 때 키워드로 제시해 드렸던 단어가 신재생 에너지계의 올라운더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풍력, 태양광, ESS까지 모든 신재생 에너지를 아우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마존 웹 서비스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건립 이 이슈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부분이 또 바람을 타고 가면서 오늘 사실은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체거래소에서는 상한가로 마감을 했어요. 장중에는 물론 27.68%로 마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대체거래소에 상당한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사실 3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만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종목이 상당히 좋긴 한데 실적 측면에서는 목표 주가가 한 2만 8천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이상의 상승은 뭐 이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쫓아가면서 매매할 만큼 매매 종목이 적진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다른 대체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관련돼서는 조정 시 매수 접근은 가능하나 현재 가격에서 뭐 추가 매수는 조금 부담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오늘 정말 셌던 게 외국인도 50만 주 이상 매수를 해줬고 기관도 12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개인 위주의 장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했던 종목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들어왔다라는 부분은 시장에 아직 유동성이 있는 장세다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ESS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는 전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저장해 놓을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 동력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너무 급등이 나왔으니까 일단 추가로 진입하기보다는 관망하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첫 방송 때 또 소개해 주시는 의미 있는 종목인데 수익률도 정말 의미가 더욱더 깊어서 주목해 봤고요. 추가 매수를 할기엔 이미 너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부담이 되니 조정 시 매수를 한번 노려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슈에 의한 상황이다 보니 이슈를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때도 신재생 에너지 종합 선물 세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의 계속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팍스 통신만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또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종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가져왔고요. 사실 저도 이제 검색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LG AI 연구원장을 지명을 했다. 그리고 LG전자의 협업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된 것 같고요. 네. 이슈들은 이렇게 제가 찾아봤는데 또 다른 모멘텀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로보티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이슈가 조금 크게 작용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유동성이라는 거는 센티멘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시장의 심리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심리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뉴스가 나왔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기억이 나실 텐데 네이버와 관련해서 하정우 수석이 나왔을 때 네. 네이버라든가 아니면 삼성 SDS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잖아요. 물론 중대형주긴 합니다만 이런 종목들에도 유동성이 붙을 만큼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뭔가 재료라는 것이 기운이 센 게 나왔을 때는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요새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한 8천억에서 오늘 거의 1조 가까이 됐는데 사실 LG전자에서 LG그룹에서 지금 지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한 7.7% 정도 갖고 있거든요. 2대 주주인데 사실 LG AI 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이 될 거다라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 LG에 계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예전에 삼성 탈레스에 계실 때 무인 로봇 관련된 연구를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LG, AI, 로봇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키워드로 연결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쏠린 부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들은 원래 이런 식으로 매수가 나왔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개인이 올린 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말 초강세를 띄었던 종목은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16만 주, 기관이 6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그러한 수급에 힘을 보탰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로보티즈라든가 로보스타라든가 다 LG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강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머물지 않고 로봇 관련주, 로봇 섹터로의 확실한 움직임이 보였는데 사실 저는 로봇 섹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동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이란의 재건과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란의 재건과 관련된 생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정말 효과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지금 방사능이 유출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주변을 만약에 재건을 해요. 그럼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로봇이 해야 되죠. 그래서 로봇은 거기에 대한 관련주도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고령화 사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일자리 관련해서도 로봇이 지금 정책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에 뭐 LG라는 부분 그리고 과학기술부 장관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면서 한 곳으로 모이면서 그러한 추진력을 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로보티즈와 같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는 오늘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에 이런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혼자서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아싸 가보자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일단 팍스 통신망 같은 데 들어오셔서 저와 같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금 상의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 앞으로 로봇 섹터도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고요. 요즘 마스터님 시장이 진짜 저는 신기하다고 느낀 게 어떤 강한 재료가 하나 있으면 약간 저희가 스치기만 해도 민감하게 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워드 중심으로 조금 스쳤다 싶으면 상한가, 스쳤다 싶으면 급등.
그래서 조금 더 이 전략을 잡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전략을 혼자서 잡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일반인이 하기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팍스통신만 여러분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고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점으로 전략을 짜봐야 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방송 중에 열려있는 팍스통신만 QR코드 들어오셔서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전략 여러분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이어가 볼게요. 네, 미래에셋증권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증시 거래대금 터졌고 개인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미래에셋증권을 이제 증권주로 보는 걸 넘어서 스테이블 코인까지 얘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워낙 스테이블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게 카카오페이, 넥서스 그리고 미래에셋증권이고요. 다 급등이 나왔었죠. 강한 재료라는 건 사실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뭐 안 올랐던 종목도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스테이블 코인과 엮이면서 그 몸집이 더 거대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궁금한 건 올랐으니까 약간 이제 다른 증권사로 눈을 돌리는 건 어떤지, 아니면 보유하고 있는 이 상표권이 있는 미래에셋증권을 계속해서 따라가 봐야 되는 건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장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네. 오히려 강한 놈들이 계속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는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사실 일단은 증권주만 딱 놓고 얘기를 할게요. 지수가 3,000을 넘었죠. 앵커님이 생각하시기에 증시는 불장이죠. 네. 증시가 불장이고 지수 3,000을 넘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는 증권주입니다. 왜? 매매 수수료가 상당히 크거든요. 브로커리지 영업이익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만 해도 오늘 평소에 안 받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아까 물어보셨는데 제가 네. 밥 먹다가도 이상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주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오. 근데 일단 다짜고짜 물어보시길래 저도 습관적으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지금 네. 그분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니 원래 궁금하면 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지라고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워낙 경황이 없어서 너무 당당하게 물어보시길래 네. 일단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제가 습관적으로 대답을 해드렸는데 참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히 또 원망 들을까 봐. 근데 일단 그렇다는 것은 증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증시의 거래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래대금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대체거래소까지 합치면 일간 기준으로 30조가 넘어요. 왜 어마어마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연초에 12조에서 20조까지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배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건 오를 만한 증시의 여건이 조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3,000을 강하게 받쳐주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미래에셋증권은 그 중에서도 상위권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1조 클럽에 분명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은 분기 그 25년도에 영업이익 예상치가 1조 한 2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이 돼요. 원래는 1조 1,000억대가 예상이 됐었는데 한 1,400조 정도를 증액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를.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다만 오늘 상한가 갔다가 쭉 밀렸잖아요. 이 네. 부분은 뭐냐면 사실은 이 종목이 공매도 상위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공매도가 들어갔던 게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오버슈팅이 나왔었어요. 장초에. 그랬는데 그거는 진정을 하면서 쭉 밀렸는데 이게 윗꼬리를 달았으니까 매물이 나온 것이다가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 왜? 위에 매물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미래에셋의 모회사인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1,000억 원의 추가 출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매수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만 해도 200만 주의 기관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건 미래에셋 캐피탈에서 매수한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고요. 한 200만 주 정도 더 들어올 여력이 있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에셋 증권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되는 만큼 저희 방송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럼 나도 한번이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열어뒀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QR코드 지금 띄워놨거든요. 여러분 휴대전화 가지고 계신 걸로 카메라로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저희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증권주를 비롯해서 섹터에서 있는 다양한 궁금한 이야기를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알짜배기 정보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특징주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 3부에서 소통하기 위해 돌아올게요. 남들은 꿈이라 부르지만 우린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마스터 플랜 2부, 3부의 문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으면 스치기만 해도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다들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이게 어떤 건지, 수혜주로는 어떤 게 있는 건지, 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마스터님이 오늘 특별한 강의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마스터님, 저희 오늘 스테이블 코인 1타 강사로서 오늘 또 잘 알려주실 거죠? 네, 스테이블 코인 하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설명하는 쉽게 잘 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유익함과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얻어가시려면 일단은 참여를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수익도 얘기하냐 하실 텐데 일단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아톤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실적에 관련해서 너무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6,000원이라는 가격에 비해서 지금 오늘 최고가 기준으로 봤을 때 136%가 상승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종목을 오늘 꼭 기대하세요. 오늘 제2의 아톤이 나옵니다. 오늘 끝까지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을 다시 말씀을 해드립니다. 바로 이 방송을 보시고 이 팍스통신망에 참여를 하신 분들만 이 종목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은 지난번에 PD님이 일단 보너스 종목이 나가는 게 어떻겠냐, 제가 되게 못마땅했는데 못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종목이 딱 이 이름만 봐도 오를 것 같다. 오르비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을 때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원전 해체 시장 관련돼서 이 종목이 탑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원전 해체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종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후발주자긴 하지만 더욱더 거센 기세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고요. 이런 종목도 분명히 방송 중에 나갔고 팍스통신망에서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다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는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부 주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했어요. 세상은 변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변화에 따라오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이 변화를 손 놓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옛날에는요. 시장에서 고등어를 돈 주고 샀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줬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면서 물건을 인터넷에서 온라인 결제로 샀습니다. 여기서는 호주머니가 아니라 계좌 잔고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싸이월드에서 도토리로 배경음악을 샀습니다. 저는 싸이월드에서 환승이별을 당했기 때문에 싸이월드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거 되게 싫어하는데 추억을 꺼내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토리로 배경음악을 샀다. 이게 상당히 코인이랑 비슷한데요. 코인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도토리라는 건 싸이월드에서만 쓸 수 있어요. 다른 데 나가면 말짱 쓸모없는 도토리일 뿐입니다. 싸이월드를 안 하는 사람한테 저건 쓰레기죠.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냐? 테더로 거래소에서 코인을 샀다까지 여기가 이 지갑은 바로 전자지갑입니다. 이 전자지갑은 해외로 보낼 수도 있고요. 전자지갑에서 빼서 해외로도 보낼 수 있고요. 송금 수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우리가 은행 가서 송금을 할 때는 2, 3일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수료가 50불까지 나오거나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영업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못 보내잖아요. 특히 해외 송금은요. 그런데 이 전자지갑에서는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더라라고 해서 우리의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줄 때는 가서 직접 주는 수밖에 없었어요. 호주머니를 뜯어서 던져봤자 멀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의 시대는 이만큼 변했는데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테더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를 흔드는 스테이블 코인. 자, 우리나라에서 편협한 눈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서클 인터넷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USDT가 아니라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클이라는 회사가. 근데 이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얼마에 상장을 했냐면 31달러에 상장을 했습니다. 공모가가 31달러였어요. 그런데 상장 당일날 얼마가 올랐느냐? 168%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따따따상 수준이죠. 그래서 168%가 오른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쭉 오르면서 무려 240달러가 어제 넘었어요. 그러면 상장한 지 15일 만에 8배의 주가가 갔습니다. 뭐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테마주기 때문에. 미국에도 테마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미장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주를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나스닥 100 관련된 ETF가 0.65% 올랐는데 스테이블 코인 관련 ETF는 8.62% 올랐더라. 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에서도 중앙보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56%, 그다음에 잘 안 보이는 린린수자과기라는 회사가 48.18%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세계 각국 증시에서 너무 많이 올랐더라.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페이 141% 올랐습니다. 삼성 SDS 30.8%, 다날 83.9%, 헥토파이낸셜 99.3%, 미투온 253.2% 이렇게 올랐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지금 끝물에서 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중에 키워드를 다 뽑아내서 그 키워드를 모두 충족하는 종목을 찾을 거예요. 대신에 그 종목이 많이 안 올랐어야 되죠. 근데 그 많이 안 오른 게 거래량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붙기 시작한 종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의 정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테이블은 영어예요. 안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영어가 써 있죠. stable, 안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안정적이라는 뜻에는 뭐냐면 가치가 변동을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스테이블의 의미는 가치가 고정돼 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패깅이라고 합니다. 패깅. 뭐 이거 패기 아니에요. 패깅입니다. 그래서 가치가 고정돼 있다라는 걸 스테이블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의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전자지갑을 갖고 있어야 되고 블록체인 안에서 구동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가치가 고정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 없어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카카오라는 회사죠. 그리고 삼성 SDS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왜 만들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암호화폐라고 하면 비트코인이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비트코인 예를 들어서 뭐 30개를 가지고 피자를 사 먹었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피자가 얼마짜리입니까? 30억이 넘는 거죠. 30억이 넘는 피자를 사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쯤 소화가 안 되고 있겠죠. 소화가 많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30조가 아니라 뭐 30억이 아니라 3천억, 3조 뭐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것보다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결제하고 나서 후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인에 대해서는 이런 가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결제를 못 해요, 이걸로. 왜냐하면 지금 결제하고 돌아섰는데 가격이 이만큼 올랐어. 그럼 그거 환불해 주세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보완하려면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게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코인을 거래하기 위한 코인으로 원래 만들어진 거예요. 왜? 코인을 거래할 때 그 코인마저 그 가격 변동이 심하면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자산과 가치를 1대1로 고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세계의 코인의 스테이블 코인의 99.9%가 뭡니까? 달러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달러와 패깅되는 코인만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화권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개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달러에 맞서기 위한 부분일 뿐이고 지금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달러와 패깅된 코인만이 제대로 된 코인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마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시장 있잖아요. 전통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를 발행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결제를 했을 때는요, 수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만약에 카드 결제를 하면 중간에 벤사라든가 피지사가 수수료를 떼어가잖아요. 근데 코인 관련해서는 발행자와 사용자만 있기 때문에 그 중간 마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상원서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거 원래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거 누가 한글로 바꿔놨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니어스 법안에 이 영어로 돼 있는데 이게 천재 법안이 아니에요. 여기 US가 US 미국이죠. S가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혁신적인 법안이다라는 뜻의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글로 누가 바꿔놨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경고예요. 네, 농담이고요. 자,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라는 게 다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하필 스테이블 코인을 쓸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은행 예금은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요. 이 스테이킹이 자동 예치 기능이고 이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상에 돈을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럼 그 블록체인상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자동 계약을 통해서 예치금을 불려줍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률은 높은데 안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장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있다. 일정 부분. 최대 연 20% 이런 거는 꼬이면 안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테라 있잖아요. 테라. 맥주 말고 그 테라. 권도용 테라. 그 테라가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런 수익률 보장하다가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에는 눈독도 들이지 마시고 다만 은행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스테이킹 코인이 있다더라.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국경 없이 실시간 가능하다. 이게 제일 장점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은행 수수료 어마어마합니다. 특히나 해외 송금할 때. 근데 얘는요. 그냥 전자지갑에서 전자지갑으로 그냥 쏘면 돼요. 그래서 비용이 뭐 0.1달러 뭐 이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빠른 속도로 가능하다라는 거. 물론 그 메인넷 블록체인을 어떤 블록체인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거기까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 박사 될 거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박사는 저 혼자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저 정도가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진입 장벽이 완화됐다는 건 이 전자지갑만 있으면 이걸 갖다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붙이든지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코인부터 해가지고 실제로 바이비트라는 거래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이번 달 말부터 주식 거래까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장점은 뭘까요? 거기서 미국 주식을 하면 세금을 덜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있는 생태계 파괴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는 건 옛날로 따지면 이 호주머니 없이 그냥 돈을 들고 다니시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유형까지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들 박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법정화폐 담보형. 담보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코인을 다 받아갔는데 얘네들이 코인을 팔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 써버리면 이 회사는 나중에 돌려줄 때 뭘로 돌려줄 거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보가 필요한데 법정화폐 담보형은 미국 달러라든가 아니면 달러 국채, 초단기 국채 이런 것들을 매수를 해서 담보를 만들어 놓습니다. 아니면 비트코인 같은 걸 사서 암호화폐로 담보를 하는 형태가 있고요. 이 알고리즘 기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그냥 사기예요, 사기. 알고리즘 기반은 사기다. 테라, 그죠? 맥주죠, 맥주. 그냥 거품처럼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뭔가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고 이걸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미국이 사랑하는 USDC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뭐 이 얘기는 민감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선거가 끝났으니까 민감한 얘기가 아니죠. USDT가 뭔지 USDC가 뭔지 아세요? 하고 싸웠던 사람들 기억나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건 테더라는 거고요. 얘는 서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USD는 US 달러를 말하는 거예요. US 달러 기반의 테더라는 애, US 달러 기반의 서클이라는 애. 이 차이인데 사실 USDT는 뭐 중국계 자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중국계 자본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다만 이게 일부가 홍콩에 근거를 두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금의 일부가 중국계 자본일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얘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USDC라는 애는 딱 1대1로 패깅을 시켜놓는 법적으로 규제를 한 그러한 그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원래 얘가 한 8대2 정도 되는데 얘 비율이 점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있는 서클이라는 회사가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얘네는 발행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은행처럼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채를 통한 이자 수익을 내고 그런 이자 수익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게 수익이 되니까 얘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행량과 동일한 현금 및 단기 국채를 은행에 예치하는 부분 그리고 1USDC는 1US달러랑 비슷한 부분 완전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스테이블 코인을 법 안으로 들여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얘를 사람들이 매수하면 그 자체가 뭘 매수한다고요? 미국 국채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그 미국 국채의 수요가 안정화되겠죠. 그건 미국이 바로 바라는 그러한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얘를 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면 모든 돈들이 코인 시장에서는 달러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뭐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는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각국의 화폐와 관련된 그러한 패권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그 키워드와 함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종목은 간단합니다. 이 키워드를 다 포함할 거예요. 다 포함했다고 그냥 종합백화점이 아니라 의미 있게 포함을 합니다. 자, 카카오 블록체인 전자지갑 4천만 이상이 이용하는 전자지갑을 가진 블록체인이 카카오기 때문에 카카오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삼성 SDS, 신세계 INC, LG CNS 다 뭡니까? 각 그룹에서 IT를 담당하는 그러한 회사들이죠.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그러한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보안입니다. 암호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양자암호 관련해서는 해킹에 강해야 되기 때문에 양자암호를 들여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기업이 있더라. 첫 번째, 블록체인, 암호화폐, 전자지갑, 인증 솔루션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그냥 회사가 아니라 DB 암호화 제품을 만드는데 삼성 표준화 제품에 선정됐다라는 건 뭐냐 하면 나중에 삼성 코인이 나왔다라고 칩시다. 삼성은 갤럭시 때문에 삼성 코인을 쓸 수가 있어요. 삼성페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면 삼성 코인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삼성 표준화 제품이 선정됐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회사의 기술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삼성 코인 관련주입니다. 분명히 나와요. 그 다음에 양자 내성 암호 기술 개발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거.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는 그런 업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금융권 보안 솔루션 발주 확대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예전에 인프라를 구축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은행권들이 다 연합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구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꼭 집중하셔야 되고요. 이 종목 아직 월봉상으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제2의 아톤 여기까지.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희 투자 레벨도 한 단계 스테이블해진 것 같죠? 제2의 아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요즘 스테이블 코인 없이 정말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건 나침반이 없이 투자를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방향성 잡아주셨고 이제 저희가 하는 일은 공략해주신 마스터픽 종목으로 내 수익만 든든하게 챙겨가는 거겠죠. 자세한 종목명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들어오시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 하락은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